근데 제가 왜 더 무섭냐면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게 계속 검사를 했어요. 했었는데. 예를 들면 3개월마다 검사를 했어요. 정상이었어요. 근데 2주 만에 10kg가 살이 확 빠진 거예요. 확 빠졌어. 그리고 나서 이상하니까 왜냐면 체중이 갑자기 빠지니까요. 갔더니 췌장암 4기인 거예요. 4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간에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계속 관찰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가족분들도 뭐 진짜 당황하시죠. 그렇죠. 그런 게 사실 잦나요? 잦아요. 환자분들 보시면 내가 뭐 1년 전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3개월, 4개월 전에 건강검진 다 받았는데 갑자기 살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등이 아프다든지 불편하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수술할 수 없는 단계 왔거든요. 아무 소리 없이 진행이 너무 맞아요.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자, 췌장암이 왜 이렇게 진단하기 어려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증상.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췌장 전문가 양기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기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소화기내과를 전공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소화기내과는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장관, 간, 그리고 췌담도를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췌담도를 전공을 해서요. 췌장암, 또 담도암 이런 많은 환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제가 췌장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췌장 무섭죠. 췌장 공포증 많이 이유는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네. 너는 췌장이 약해 이렇게 검사가 뜬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인슐린이 최대한 덜 힘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최대한 제가 좀 너는 편히 쉬고 있을래? 뭐 이런 식으로 네, 생활 습관도 식이 습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겁이 많습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 요즘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굉장히 원로시면서 아주 대배우셨던 우리 변희봉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세계적으로 봐서는 뭐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 그죠?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하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많은 또 유명한 분들 우리 유상철 우리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셨던 유상철 감독님도 췌장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췌장암으로 되게 돌아가시면서 관심도 많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게 되셨잖아요. 또 그러면서 췌장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이러면서 췌장에 대한 아는 게 늘어나는 만큼 또 두려운 부분들도 되게 많아지는 게 사실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검진을 받을 때 그 췌장암의 그 위험 지표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혈액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췌장암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래도 많이 오세요. 저 췌장암 검사 좀 받고 싶어요.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강검진할 때 여러 검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혈액 검사 중에서 종양표지자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개 정도의 피 검사를 내는데 그 중에서 특히 CA19-9, CA99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췌장 담도암에서 의미 있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 수치들을 검사를 보통 일반적으로 내고 또 그 수치가 높으면 또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걸 권유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CA19-9 같은 경우에 삼성의료원에서 잘 아시죠? 건강검진센터에서 약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이 CA19-9가 올라갔던 사람들이 도대체 진짜 췌장 담도에 병이 생겼는지를 보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보면 6만 명, 7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CA19-9가 올라갔던 사람들은 353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췌장 담도암이 실제로 발견된 사람들은 4명이었습니다. 한 1% 정도. 그러니까 CA19-9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4분의 환자분들은 모두 300, 400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간 정상 수치 원래 34, 37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10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특히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전문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왜 더 무섭냐면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게 계속 검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3개월마다 검사를 했어요. 정상이었어요. 근데 잠깐 여행을 또 갔다 오고 뭐 이러다가 2주 만에 10kg가 살이 확 빠진 거예요. 확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니까 왜냐면 체중이 갑자기 빠지니까요. 갔더니 췌장암 4기인 거예요. 4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간에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럴 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관찰을 하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니까 네. 이제 가족분들도 뭐 진짜 당황하시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사실 잦나요? 잦죠. 잦아요. 환자분들 보시면 내가 뭐 1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3개월, 4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다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이 빠진다든지 네. 아니면 뭐 등이 아프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손쓸 수 없는, 수술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이런 분들 굉장히 흔합니다. 네. 이제 췌장암 증상들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일 유명한 게 혹시 약사님 혹시 췌장암 하면 생각나는 증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등 잡는다고. 등 맞아요. 등 아파서 외래 네.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런데 상당 숫자는 진짜 그냥 등이 아픈 거죠. 그냥 척추나 근육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프신 분들이 더 많은데 이게 이제 등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체중의 감소 또는 정말 중요한 게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겼거나 아니면 원래 당뇨가 좀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네. 하면은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좀 많이 진행이 된 다음일 때가 되게 많고 또 이게 췌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또 1기, 2기까지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다른 암은 3기에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은 3기에도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당히 좀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 근데 왜 이렇게 치료하기 어렵나요? 이 췌장이 이 CT나 뭐 이런 걸로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자, 췌장암이 왜 이렇게 진단하기 어려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증상들이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화가 안 된다. 대부분 사실은 위장병이죠. 사실 네. 췌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등이 아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골격계 질환일 수 있고요. 체중이 빠진다. 이런 거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충분히 뭐 당뇨라든지 폐결핵에서도 있을 수 있는 증상이고 증상이 되게 비특이적이고 이미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암과는 달리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자, 진단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췌장의 위치는 좌우로 봤을 때 가운데, 몸 네, 가운데 있고요. 자, 옆에서 앞뒤로 봤을 때도 몸 중간, 앞쪽에는 위가 있고요. 뒤쪽에는 척추가 있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CT로는 잘 보여요. CT로는 췌장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초음파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나 인근 병원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초음파를 했을 때 앞에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췌장 앞에? 그 위. 근데 위 안에는 공기가 있어서 네. 어떤 경우에는 이 초음파를 됐을 때 이 위에 있는 공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으로 가려서 제한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 진단을 잘했어요. 네. 생각보다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잘했다 하더라도 초기에 전이가 일어났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이나 대장암은 자기가 어느 정도 커져야지 간이나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데 췌장암은 자기는 고작 1cm, 2cm밖에 안 됐을 때 이미 타 장기로 전이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후가 되게 나쁘게 됩니다.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경우도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고 무서운 병이죠. 췌장은 유독 왜 이렇게 전이가 잘 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내추럴한 그런 뭐 자연적인 그런 성질들이 위암, 폐암, 대장암. 우리가 갑상선암은 암이지만 대부분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네. 예.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그런 되게 안전한 암인데 그런 것처럼 암 자체가 다 성격들이 다르다고 봐요. 캐릭터가 되게 다르다고 보는데 췌장암, 특히 담도암 이쪽은 되게 빨리 전이를 시작하고 전이된 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자라나는 그런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발병 연령대랑 뭐 가족력, 뭐 이런 생활 습관,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이 또 관련이 있는지 네. 좀 궁금해요. 일단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발병을 합니다. 보통 60, 70대 제일 흔하게 발병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췌장의 노화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나쁜 세포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나쁜 세포들을 젊었을 때 생겨요 항상. 몸에서는 나쁜 암세포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면역세포들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그들을 컨트롤 해주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나쁜 세포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살아남기 시작해서 암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항상 그렇지만 체질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유전 경향 이런 체질 때문에 젊은 나이에 생기는 분들이 상당 숫자이고 제 환자 중에 제일 젊었던 분은 30대인 환자도 사실 있었거든요. 남성이요, 여성이요? 남성이었어요. 예. 남성에게서 좀 더 많이 맞습니다. 예.
여자보다는 좀 더 남성에서 흔한 거로 돼 있고 이후부터 좀 더 나쁜 거로 되어 있습니다. 30대처럼.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전혀 췌장암일 거라 생각도 못했죠. 그쵸. 배가 아파서 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췌장암이랬던 경우였는데 우리 건강검진 하다 보면은 나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췌장에 물혹이 있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세요. 이런 어려운 말로 낭종이라고 합니다. 췌장 낭종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타입들은 암이 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아니면 뭐 만성 췌장염이라고 해서 췌장이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또 그런 것도 췌장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시어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7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네. 췌장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어떤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담배도 나쁘고 여러 가지 나쁜 네. 게 있는데 신기하게도 Abio 혈액형 중에서 특정 혈액형은 좋기도 또 특정 혈액형은 나쁘기도 했습니다. 혹시 어떤 혈액형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O형인 사람들 O형. 무난하니까 O형일 것 같은데. O형 맞아요. 아, 정답입니다. 진짜요? 예. 상 없어요? 제가 나중에 특별히 최다한 검진을 AB형, A형 이런 것들에 비해서 O형은 이상하게도 30% 이상 그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맞아요. 우리가 뭐 A형은 어떤 성격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O형은 췌장암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럼 도대체 뭐 적혈구의 이 ABO 혈액형이 어떤 방어 또는 어떤 나쁜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잘 생기고 안 생기느냐? 이건 사실 연구가 더 필요한데 그 이후로 별로 특별히 연구는 안 돼 있지만 유전 경향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직계 가족 중에서 췌장암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일찍 그리고 좀 더 췌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사 받으실 거를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계 가족 중에서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인이 되신 이후에는 CT를 촬영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A형, B형, AB 형 이거에 대한 거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특별하게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쁜 습관들, 네. 어떤 나쁜 습관들이 또 췌장염, 네. 췌장암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지. 자, 각각 말씀을 드릴게요. 예, 췌장염부터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